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의 제자리 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소매 판매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할 소비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어제 미증시는 하루 쉬어갔고요.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독일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0.1%로 이전치 대비 상승했고 전년 대비 역시 예측치에 부합한 3.7%로 이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시간 발표된 영국의 11월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한 4.2%로 예측치인 4.3%를 소폭 하회했으며 라이프니츠 유럽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유로존의 1월 경기 전망 지수는 22.7로 예측치보다는 높지만 이전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43.70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쉽고 빠르고 재밌게 이렇게 해선과 관련해서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나는 기초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을 열었는데요.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신다면 지금 바로 이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전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파워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 안을 살짝 보자면 뭐 이런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나는 혜린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흐름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0.47%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16,88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본장이 좀 쉬어간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이 선물지수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나스닥의 이슈들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칼센그룹이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칼센그룹의 한 전략가는 지금 상황은 1년 전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상승하고 있고 실업률은 수십년 최저치로 내려앉았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재무 상황도 자산이 지금 174조 달러 중에서 부채 규모가 20조 달러에 불과해 매우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도 소비자들이 경제 회복을 이끌었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경제 성장을 또다시 이끌어왔다며 올해 금리가 인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게 된다면 미국 소비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더해서 금리 하락으로 주택 시장이 회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제조 활동이 지난해 저점을 찍고 회복
회복하는 점도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줄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이 75%가 되며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건 위험해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충분히 높다라고 말했고요. 지수가 쌍봉의 두 번째 고점으로 완전히 거슬러 올라왔었던 2년 전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며 주식을 사기에 좋지 않은 위치다라고 더 말했습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과 비슷한 계열의 종목 실적이 약간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이 밖에 건들락은 2024년은 매우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이다라면서 경기 약세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더해서 연초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하락한 후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렇게 나스닥 기사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측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쪽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나스닥 방향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프리장에서 하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계속 오늘 좀 하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하락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지 않습니까? 데이 네.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락한다. 그러면 오늘 뭐 새벽 뭐 장 끝날 때까지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지 뭐 하락이다 해가지고 뭐 주구장창 뭐 이번 주 내내 뭐 이번 달 내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의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공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이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뉴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침체는 무조건 온다. 이쪽에 무게를 둡니다. 근데 침체가 오는데 네. 과연 연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 말고 뭐가 있을까요? 경착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은 소프트 랜딩, 그다음에 경착륙은 하드 랜딩. 근데 왜 침체는 오냐면 보통 네. 금리가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연준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 보통 2년 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데미지는 네. 올해 받는 거예요. 올해 그 금리에 대한 인상폭에 대한 그 데미지를 올해 받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아마 침체로 갈 거예요. 상반기는 침체로 가다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상승하는 상저 하고의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아마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시티은행 보통 연초나 연말 되면은 보통 이런 대형 기업에서 2024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을 내는데 거의 다가 연착륙이 거의 한 80%, 그다음에 경착륙은 한 2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금리가 언제 전환이 되느냐. 현재 금리 동결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금리 동결은 어느 시점에서 할 거고 끝낼 거고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이것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거도 있어요. 뭐 전쟁 중에도 선거는 뭐 하는가 본데 그렇네요. 네. 아무튼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라크, 뭐죠? 이스라엘. 네.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MN 반군 문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어떠한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올해 어떠한 경제 전망을 우리가 뭐 확실하게 우리가 네. 볼 수는 없고 좀 뭐랄까요?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이렇게 봤었을 때 앞으로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네. 조금 더 데미지를 더 입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는 그래도 작년에 굉장히 선방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올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어떠한 S&P 나스닥 뭐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흐름을 오늘 올해는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와 관련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작년에 금리 인상의 결과로 올해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저하고 전망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양방향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QR코드 위에 뜨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과 관련해서 전망 그리고 이슈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장에서 프리장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앞으로 개장 이후에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진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지수와 관련해서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잖아요. 네. 정확한 이 포지션과 자리값 밴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열려 있는데 이 차트는 60분 차트입니다. 나스닥 60분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현재 16,900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아마 이제 프리장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뭐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죠.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단강 상단인 16940.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요. 16940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한풀 꺾여서 다시 16940 아래로 내려왔을 때 네. 조정 줄 때 매도. 그래서 목표가는 16825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어떠한 이슈들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움직일 건데 그렇게 큰 변동성을 수반한 움직임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CPI 물가지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그러니까 우호적인 호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항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좋은 자리로는 16961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16961. 네. 16961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데 16961는 오늘의 시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가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프리장에서 16961 찍고 떨어진다 그러면 16-825까지 오늘의 저점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 근데 만약에 16961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셨어요. 매도를 들어가셨는데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이 캔들처럼 양봉으로 종가가 끝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고 여기에서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도 공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200틱, 300틱 올라가도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떠한 호재라든가 뭐 네. 경제 지표가 있어가지고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매크로 이슈라도 있으면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슈 없이 우리가 매수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굉장한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내지는 아주 저가에서는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961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손절만 하시고 매도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16961 뭐 특별한 호재가 없고 힘이 빠지면 다시 내려오겠죠. 다시 내려온다. 그럼 이때 조정 줄 때 다시 매도로 진입을 하시고 16825까지 보는 전략으로 오늘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매도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정확한 자리값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세세하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개장 이후에 방송이 곧바로 또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자리값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 파워노트도 무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는 이 달러 인덱스와 골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CPI 지수, PPI 지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해선을 하면서 너무 답답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자료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한산성 마스터님 짚어주시는 지수가 또 딸이 또 있죠. S&P 500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S&P 500도 나스닥처럼 매도 전략으로 세워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S&P도를 매도로 우리가 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같은 경우에 먼저 일봉 차트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큰 박스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지금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박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4,700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다? 이 폭만큼 다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상 골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S&P, 나스닥 모두 매수 국면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점 4841.5 그리고 저점 4702 이 안에서의 큰 박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네. 돌파가 안 되고 지금 밀리는 자리가 4787 이 자리입니다. 로우선 값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61.8%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4808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4808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 종가가 만약에 4808 아래에서 끝난다.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이제 4772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분홍색 색깔까지 이제 조정 주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이어서 60분으로 보고 오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금일 4812.5, 4813이니까 4812.5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목표가는 오늘 찍었던 저점 4788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4812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하신 분들 만약에 거의 다 왔는데 남한산성이 얘기한 것처럼 4812.5에 걸어놨는데 4811.5 예를 들어서 네틱 정도 안 걸렸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다가 맥없이 빠진다 그러면 4805 아래로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 이 캔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4805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4805 찍어주고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다시 4812.5를 안 찍고 어중뛰게 올라왔다가 다시 머리를 숙이고 480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때 조정 줄 때 바로 여기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셔서 4788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오늘 S&P도 전략을 세우시면 큰 무리수 없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4812.5에 들어갔는데 4813 위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조정 줄 때 바로 손절. 그리고 매도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P 500도 지금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조금 올라왔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자세한 자리값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500개가 넘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 몇 가지 없는 해외 선물 상품들 군에서 내가 어떻게 매크로 이슈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나씩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노란 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링크 꼭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일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5일 상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크루드오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18% 올라가면서 72.8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1시 04분경에 73.56달러까지 순식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좀 내려오면서 좀 하락 추세를 면할 수 없었고 72.46달러에서 다시금 V자 반등으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오일을 둘러싼 이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일과 관련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또다시 미국의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의 대함 탄도미사일이 미국 기업 소유의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배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예멘에 대한 공격 중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 이슈와 홍해 공격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후티 반군은 대규모 공격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날엔 미 해군 구축함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를 미군이 격추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홍해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선박들은 이 홍해 지역을 우회하는 다른 지역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세계 2위 LNG 수출업체인 카타르 에너지가 적어도 4척의 LNG선의 홍해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이 3척은 오만항에 기항했고 한 척은 카타르로 회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상의 이슈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카타르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약 18일가량 걸리지만 희망봉을 회항할 경우 더욱더 추가적으로 9일이 더 걸리게 됩니다. 유럽은 LNG를 미국에서 44%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7% 그리고 카타르에서 13%가량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선박들은 위험을 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좀 안도한 점은 이스라엘 북부의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남부의 가자지구 작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이 새해 들어서 70달러 그리고 74달러 부근에서 좀 움직임을 좀 시원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임을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가면서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크로 이슈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스터님께서는 오늘 5일과 관련된 이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방향성 어떻게 잡아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 방향성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이슈들이 여전히 좀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이슈가 있다라고 봐주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두 가지 다 뭐 두 가지 다. 기본적 분석이든 뭐 기술적 분석이든 현재 매수 쪽에 큰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앵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MM 방군 지금 네. 뉴스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있어요. MN 방군 그러면 좀 뭐랄까 뭐 그냥 어떤 MN이라는 나라의 그냥 조그만 그냥 방군 이 정도로 생각할 맞아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냥 어스레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스레기들이 동네 아니에요. 어스레기들이 아니에요. 아. 이 MN 방군요. 네. 벌써 2년 전, 2022년에요. 네. 2022년에 그때도 1월 달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면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온유 생산 시설 세 군데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구가 안 돼 버린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온유 생산 시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세 그냥 군데를. 폭격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때 오일이 향후 이게 전 7년 동안에 네. 가장 높은 90달러를 찍었어요. 이 사건으로만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MN방군 그러면 뭐 그냥 동네 그냥 뭐 논두렁 뭐 깡패맹처럼 그런 짜잘한 애들이 네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홍해 같은 생각보다 경우는 강하다. 그럼요. 네. 아주 센 애들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그 하마스보다도 네. MN 방군들이 더 좀 세다. 그리고 또 여기서 왜 또 중요하냐면요. 네. 이라크 있죠. 이란. 자꾸 이라크를 하는데 이란이 지금 가만히 있는 이라크를. 그렇죠. 네. 이란은 굉장한 이 얘네들 네. 그러니까 이 어스레기들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 이란이에요.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네. 이건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확전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란이 확전이 돼요. 그럼 이란은 어디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냐면 네. 어딜 것 같아요?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가. 이란하고 네. 아무래도 서방 국가 쪽일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닐까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아싸라비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란은 원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 이란하고 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이란 편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약간 친미 쪽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지금 깠다 가다가는 네. 뭐 정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래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에 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30%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온유나 LNG 관련돼 가지고는 한 15% 정도가 지나가요.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가면 약 50%의 시간과 어떠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됩니다. 네. 이것도 뭐 단기간 내에 끝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가장 또 이 타격을 받아요. 보통 아시아에서 유럽 갈 때 이 홍해를 지나가거든요. 뭐 지네 중동 국가에서는 뭐 건너갈 필요가 없겠죠. 앞집 뒷집이니까. 네. 뭐 그러기 때문에 흰구두나 빼구두나 똑같은 말인데 걔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좀 타격을 입는 건 유럽이에요. 그럼 유럽의 나토라든가 이런 또 서방 국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개입하게 되면 또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온유 뭐 대체적으로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러한 세계 은행에서도 뭐 70에서 60달러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60달러 아래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가지수 많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스토리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떠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차트를 보고 좀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5일 차트 먼저 일봉 차트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뭐 추세선을 긋는데 추세선은 제가 뭐 노트북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추세선 그리는 법이라든가 추세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톡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여러분들 또 다 알려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선 이렇게 그으면 지금 현재 72.03 뭐 이 자리가 그냥 꿀자리가 되겠죠. 지금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좀 깊게
딥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상단을 하락 추세선을 그는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 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꼬리는 무시를 하는 거고요. 항상 추세선은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접점한 자리가 추세선으로 보시면 돼요. 뭐 한 이 정도로 접점한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안에서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위가 뚫린다.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래가 뚫리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보통 이 삼각 어떠한 이 패턴은 지금 여기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 여기서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러한 패턴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MM, 반군의 이슈, 악재가 있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72달러가 훼손되지 않는다. 72달러가 훼손되지 않으면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시면 돼요. 이날 이후로 지금 72달러가 훼손되지가 않았죠. 이때도 그냥 꼬리만 나오고 다시 그냥 싹 감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금일 같은 경우도 72달러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 먼저 60분짜리로 좀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72.64 이 자리가 또 5일은 오늘 매수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이장 돼서 72.64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74달러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72.64에서 만약에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매도는 오늘 좀 참아주시고 다시 72.64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다시 매수. 이런 모습이하고 똑같죠. 음봉으로 이렇게 72.64로 내려왔다가 이 양봉 보시게 되면 72.64 야무지게 올라왔죠. 올라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72.64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72.64가 보시게 되면 몸통, 그러니까 종가가 72.64 아래로 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72.64 이 캔들을 기준으로 72.64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매수로 스탠스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 목표가는 74달러까지 본다. 나는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올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좀 전에 찍었던 고점 부근이 73.25까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정을 준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본다. 그래도 거의 뭐 60틱 정도는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0틱이면 뭐 환율로 따져도 꽤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오늘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64 아래로 만약에 다시 예처럼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바로 빛과 같은 속도로 그냥 들어갔던 자리에서 그냥 나오시면 돼요. 1, 2틱 정도 손절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안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드오일은 매도는 제외하고 오늘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략 담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골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28% 밀리면서 2,0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1시 14분경쯤에 하락 추세를 크게 보여줬다가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2시 43분경에는 2,048달러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골드는 어떤 이슈들 살펴봐야 되는지 뉴스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당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15일 저녁 아이오와주 1657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공화당 코커스, 즉 당원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6%쯤의 개표 상황쯤에 51%를 득표하면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기존 예측과 일치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첫 경선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공화당에서 세 차례나 대선 후보에 나섰는데요. 60% 안팎의 전국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추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은 각 주별로 당원대회, 또 코커스와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를 치른 뒤에 7월에는 전당대회로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선거 이벤트 안에서 시장 변동성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유로존 기사 가져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고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부에서는 조기에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통화정책위원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더라도 올해 ECB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고 전월에 2.4%에 비해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라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이 말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아임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올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쪽에 좀 합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골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이슈를 조금 더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와 관련된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이러한 이슈들 풀이를 해주시면서 정확한 포지션 그리고 자리값까지 세세하게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은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함께 또 시청하시면서 마스터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담긴 또 링크를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장을 좀 했으니까요. 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상품들 가운데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오고 가고 하고 있고요. 다른 상품들은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18% 밀리면서 16,9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개장 직후에 오히려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힘차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6,940포인트를 조금 전에 기록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03% 밀리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72.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04분경에 73.56달러까지 장대 양봉 세워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내 조금 밀리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가 23시 분경에 72.46달러를 기록하고 다시 이번에 힘을 내주나 싶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0.44% 밀리고 있습니다. 22시 43분경쯤에는 2,048달러까지 급하게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시금 좀 내려오면서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와중에 개장 직후에는 장대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0.71%가량 밀리면서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0906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유로 FX 같은 경우 파도가 좀 심하게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시 42분경까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내 골드처럼 좀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2시 59분경에 1.0898달러까지 밀렸지만 지금은 이보다는 이 낙폭을 좀 축소해서 0.71%가량 하락한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든입니다. 네,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하고 왔습니다. 개장 이후에 그러면 나스닥 또 다른 전략을 또 챙겨봐야 될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나스닥 지금 개장 이후에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은가요? 한번 차트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네. 네, 나스닥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940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는데 16940 맞고 지금 아래로 후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16960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16960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매수는 오늘 거래를 자제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매도 전략 프리장에서와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잡아주셨는데 정확하게 포지션 잡아주시는 분과 하루하루를 함께하게 된다면 어려운 해외 선물도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와 주셔서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서둘러서 이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S&P 500도 살펴봐야 될까요, 마스터님? 오일을 한번 볼까요? 오일이요? 네, 아까 좀 오일이 다시 뭐 떨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오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앵커께서 장 열리자마자 설명을 좀 하셨죠. 했을 때 72.64 아까 제가 정확하게 72.64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수를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72.64 정확하게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뭐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제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동참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링크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 72.64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30틱 정도 수익을 줬어요. 근데 나는 30틱 좀 더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진입가에다가 그냥 스탑을 걸어버려요. 진입가에다. 그러면 다시 번절 오면 이건 내게 아니겠죠. 이대로 날아가면 더 많이 먹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64에 매수 그리고 73.25까지 가는 전략으로 오일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일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편의상 네. 보기 편하게 오음자리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나서 다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매수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 여기에서 A처럼 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본절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는 제가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네. 72.64로 다시 올라온다. 조정 시 다시 여기서 매수해요. 그래서 73.25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오일은 진행을 하시는 게 오늘 전략 중에 전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네. S&P 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까지. S&P 보시게 되면 S&P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4805.25 이 자리가 굉장히 또 좋은 꿀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805는 굉장히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거래할 때,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는 뭐 4805 여기에서 일부, 그 다음에 4812.5에 일부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릴렉스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좀 기다리셨다가 4812.5, 뭐 4812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또 뭐 항상 S&P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오일이 됐든 골드가 됐든 좋게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저 드십시오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대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11시 뭐 38분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이 보통 뭐 12시 반까지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크루드 오일과 S&P 500 또 나스닥까지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또 살펴갈지 체크해 봤습니다. 프리장에서 봐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전략들 매일매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을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드와 관련해서 이슈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슈 그리고 골드의 방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선님,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골드는 매도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네. 매도는 왜 들어주신 걸까요? 어떤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뭐 매도에 오늘은 뭐 왜 매도냐 이러한 네. 이슈는 없어요. 이슈는 없고 우리가 그냥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매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매도로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48 이 자리가 또 좋은 자리가 됩니다. 2048은 요단강 하단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죠.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면 요단강 위에 안착을 하죠. 이 이후에 요단강 훼손되지가 않았죠. 이 자리도 요단강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왔다가 오늘 동경장에서 이제 요단강이 깨졌어요. 이 캔들에서 깨졌죠. 이 캔들에서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봤었을 때 다시 요단강 하단인 2048 이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다. 그래서 2036.5 아까 조금 전에 찍었던 저점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전략 괜찮아요. 만약에 2048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2048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올라탔다가 뭐 다시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때는 뭐 바람과 같이 또 본절에 그냥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는 들어가지 마세요. 매수는 들어가지 말고 다시 깨지고 떨어진다. 그럼 조정 시 여기에서 매도.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했단 말이죠. 손절을 했는데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2055 여기에서 다시 매도. 2055에서 매도를 들어가셨을 때에는 2048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대응. 2048 깨지는 거 확인하고 조정 줄 때 다시 매도. 그래서 2036.5까지 끌고 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골드는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매도 전략, 제가 매수 전략, 매도 전략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피벗 자리를 제가 매수 피벗, 그다음에 매도 피벗 다 전략을 알려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피벗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고 매수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셔야 오늘도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 매일매일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세세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다면은 차근차근씩 하나씩 정말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고 좀 파헤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뭐 라이브로 제가 보통 이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는데 1부 맞아요. 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국내 선물, 그다음에 항생 이 두 가지 종목으로 거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다 열어놓고 제가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입 자리든가 뭐 나오는 자리, 뭐 청산 자리, 손절 자리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그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그리고 저녁은 9시 30분부터 또 해외 선물, S&P, 나스닥, 골드, 오일 이 네 종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일단은 노란톡에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개방송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창피한 겁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빨리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습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개방송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더 빛나는 공개방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마다 마스터님께서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1부와 2부에 걸쳐서 세세하게 이 비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해외 선물을 이제 막 시작해서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일어난 이슈들,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다 풀어주고 있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포지션을 잡아주셨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받아보시고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파워노트도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의 움직임 어떻게 좀 변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세세하게 다 담아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해외 선물을 좀 더 깊게 공부하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해선시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변곡점 16,960포인트에서 매도 대응하자라고 말해주셨고요. 16,960포인트 돌파 시에는 매수하지 말고 포지션을 정리하자라고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입니다. 4,812.5포인트에서 매도로 진입하고 만약에 4,813포인트를 돌파하면 포지션을 정리. 그리고 오늘 종가가 4,808포인트 아래에서 끝나게 된다면 4,771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전망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모두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72달러 디지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